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스비어 코리아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기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 숙명여자대학교의 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교육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엘스비어는 사실 출판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연구자들이 즐겨 읽으시는 학술 저널과 서적을 발행해오는 출판사였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출판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서 연구자분들이 연구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받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솔루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스코퍼스라고 하는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연구 논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그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서로부터 말씀을 듣기로는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학생분들 이제 위주로 많이 신청하시고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초부터 이제 다져보자. 왜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배경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분들이 많이 찾아서 읽으시는 연구 논문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연구 논문을 찾아서 한번 이제 열람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비슷한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서두에는 논문의 제목 그리고 논문을 쓴 사람들, 보통 우리가 어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요약 내용인 앱스트랙, 그리고 논문의 어떤 라벨 역할을 하는 키워드, 이런 부분들이 논문 그 서두에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서두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서지 정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참고 문헌 정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서지 정보는 사실 이제 모두 대부분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논문 검색을 할 때 지금 보여지는 이런 서지 정보를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메인 텍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읽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논문을 쓴 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 여러 가지 참고 도서 문헌들을 참고해서 인용해서 논문을 썼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번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논문들을 참고하고 인용했는지 출처를 반드시 밝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참고 문헌들의 출처를 보여주는 레퍼런스가 논문의 하단 마지막 페이지에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 논문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연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유형, 종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 구조 중에 어떤 항목들이 색인이 되어 있고 어떤 항목들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할 수 있는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이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그리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서지 초록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그 논문의 서지 정보, 논문 제목, 연구자, 초록, 키워드, 이 항목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시켰고 이 항목의 안에서 우리가 키워드 검색을 하고 필요한 논문을 찾게 되시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용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는 이러한 논문들의 서지 정보와 함께 더불어 추가로 논문의 레퍼런스, 참고 문헌 정보까지 모두 이 스코퍼스에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사실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되어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레퍼런스를 하나하나 모두 색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논문들의 링크를 걸어놨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시간과 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이 레퍼런스 논문들의 참고 문헌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을 인용했고 어떤 논문에 인용되어지고 있는지 해당 논문들의 인용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퍼스는 이처럼 논문의 인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용 데이터베이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논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논문을 작성할 때 인용했던, 참고했던 참고 문헌들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 없는 논문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논문의 참고 문헌들을 레퍼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쓰여질 때 내가 어떤 논문들을 읽고 참고하고 여기서 어떤 구절이나 특정한 부분을 인용해서 쓴 것을 의미하죠. 참고 문헌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연구 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되는 과거 논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분석을 하면 해당 연구 내용에 대한 어떤 과거, 백그라운드를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cited by 피인용 논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중심 논문을 인용해서 쓰여진 다른 논문들도 또 있겠죠. 우리가 그런 논문들을 피인용 논문, 영어로는 cited by 논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ited by 논문은 왜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창궐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시기에 어떤 논문을 우리가 찾아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작성된 논문은 뭔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연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연구이면서 최근에 어떤 업데이트된 내용이 반영된 다른 최신 논문들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되는 건 그러면 이 내가 찾은 2020년 논문을 인용해서 쓴 요즘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ited by는 이렇게 어떤 그 연구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 읽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연구자들이 관심 있게 읽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본인들 논문에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cited by 인용된 피인용 논문이 많이 발생한 논문은 그만큼 우수한 논문이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레퍼런스 그리고 cited by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관련도가 높은 논문들을 뭐 과거 논문, 최근 업데이트된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논문의 어떤 성과 부분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테이션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또 이제 논문을 찾고 이제 읽고 이제 연구하시는데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코퍼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퍼스는 어떤 성격의 데이터베이스인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 연구 문헌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학술 출판사가 있습니다. 한 7천여 출판사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7천여 출판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 저널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학술 저널들을 저희가 다 스코퍼스에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나름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 학술지가 정해진 어떤 규정을 잘 지키고 출판윤리 잘 지키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출판하는 그런 좋은 학술지인가라는 것을 우리 이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통과된 학술지만을 저희가 엄선해서 스코퍼스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저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행본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7천여 이상의 출판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학술 저널과 단행본들을 저희가 추려서 스코퍼스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단위로는 약 8,500만 건 이상의 논문이 스코퍼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범위 안에서 연구자분들이 논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프로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자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한번 찾아서 읽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논문의 서재 정보 안에 이 논문을 쓴 연구자, 저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자 정보를 저희가 특별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그 저자별로 프로파일을 생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이제 많이 처음에는 이제 연구자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 검색을 많이 해서 찾아서 읽으시다가 어느 정도 그 연구의 어떤 경력이 쌓아가시면 또 내 주제 분야에서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알게 되시고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의 프로파일을 방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발표된 논문들 중에 어떤 논문들이 가장 인기 있게 읽히고 인용되고 있는지를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프로파일 하나는 연구기관의 프로파일입니다. 예, 저자가 있다면 반드시 저자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명여자대학교처럼 교수님들, 연구진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연구기관별 프로파일도 자동으로 저희 스코퍼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단위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을 하고자 하실 때 연구기관의 프로파일을 검색해서 그 연구기관을 통해서 발표된 논문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연구기관에서 주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자들이 있고 이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얼마나 우수한지 등을 기관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요. 스코퍼스를 가지고 우리 연구자분들은 어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나에게 맞는 학술 저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저널에 실리는 논문을 많이 찾아 읽으십니다. 근데 사실 저널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어떤 특정 주제 분야를 연구한다고 해도 그 연구 분야, 그 특정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저널들의 종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내가 어떤 저널을 골라서 읽어야 될지, 내가 만약에 논문 투고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저널에 논문 투고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스코퍼스에서는 어떤 키워드나 토픽 검색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 분야에 어떤 학술 저널이 우수한 학술 저널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연구 성과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인용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이 얼마나 인용됐는지 그 인용의 성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자가 어떤 연구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 키워드, 이 연구 토픽 관련된 전 세계 연구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 검색을 선행 연구 논문을 검색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스코포스는 뭔가 토탈 솔루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방대한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그 연구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논문을 검색하고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이제 전반적인 연구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코퍼스가 지원하는 주제 분야는 전체 학문 주제 분야입니다. 사실 뭐 이런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과 혹은 공과, 생명과학 그런 어떤 자연과학 쪽 주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큰 주제 4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고 그 주제 분야 이름 아래에 있는 이 숫자는 해당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저널의 종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물리, 자연과학, 보건과학, 생명과학 모두 골고루 그 해당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 저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전공하시는 주제 분야가 모두 다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제 전공하시는 주제 분야를 다 커버하는 전 학문 주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스코퍼스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퍼스를 접속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퍼스는 무료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계약을 통해서 기관에서 구독을 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구독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들만이 이용을 온전하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2022년부터 새롭게 스코퍼스를 구독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숙명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분들, 연구자분들이 스코퍼스를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고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기관의 네트워크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캠퍼스 안에 있고 학교의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사용 중에 있다 하시면 사실 스코퍼스닷컴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것으로 이용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캠퍼스 안에 있지 않고 뭐 집에서 혹은 카페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회 접속의 방법으로 스코퍼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스코퍼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그 접속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숙명여자 대학교 도서관에 1차 방문하셔서 학교에서 발급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스코퍼스를 찾아 클릭하시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회 접속 방법으로 이용을 하게 되십니다. 예, 그럼 검색하는 그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코퍼스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검색 모듈을 확인하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큐먼트 검색, 두 번째는 어서 검색, 네, 세 번째는 어플리에이션 검색입니다. 도큐먼트 검색은 말 그대로 문헌을 검색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와 관련 있는 논문들, 문헌들을 검색하는 용도입니다. 어서 검색은 연구자의 프로파일을 검색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 기관을 넣고 그 연구자의 프로파일을 검색해서 그 연구자의 그 어떤 발행 논문의 목록이라든지 연구자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에이션은 기관의 검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 우먼스 유니버시티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교 연구기관이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유학을 하고자 하는 그 해외에 있는 대학교도 검색해서 이 학교가 어떤 주제에 역량이 있고 어떤 연구자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논문들을 발표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은 거의 90%가 아니라 오히려 95% 이상의 이용을 도큐멘트 서치를 이용을 하십니다. 대부분 문헌 검색을 하러 스코퍼스에 방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도큐멘트 검색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도큐멘트 검색 필드를 확인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서치 필드를 펼쳐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는 당연하고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서치 필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연구자분들, 학생분들이 논문 검색하실 때는 논문 제목이나 초록을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자 이름으로 논문을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술지에 실렸는지 학술지 이름으로 논문 검색을 한다든가 어떤 기관, 예를 들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들만 검색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서치 필드를 다양하게 선택하셔서 논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코퍼스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다면 뭐 꼭 스코퍼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악센트 기호가 자동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라든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의 발음 기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두 다 검색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단수 복수 같은 거 아니면 명사 형용사 같은 거 모두 다 자동으로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단수만 넣었다 했을 때 복수까지도 자동으로 검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어도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 같이 어떤 화학 기호나 기호가 있을 때 그 기호를 입력하든 아니면 그 단어를 입력하든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모두 다 검색을 한다. 비헤이버 같이 미국식 영어, 영국식
입력하신 영어 스펠링이 다른 경우에도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검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같은 구두점은 일일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넣으신다고 해도 검색에서 생략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잇, 오브 같이 관사나 조사 같은 것들도 입력을 했을 때 검색에서 생략됩니다. 여기를 매칭을 해서 이런 더나 잇 같은 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검색을 매칭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구를 검색할 때는 중간 괄호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만 넣는 게 아니죠. 문장을 넣기도 하고 구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구를 넣거나 문장을 넣으면 서로 떨어져 있는 단어를 이 검색 시스템, 검색 엔진이 다 별도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구나 문장을 검색하고자 하실 때 중간 괄호를 양 끝에 넣어서 묶어주시면 정확하게 그 안에 섞여 있는 뭐 어떤 기호, 단어와 단어 사이 어떤 기호가 있거나 하는 것까지도 모두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리단어 혹은 구를 검색할 때 사실 중간 가로도 있지만 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쿼테이션 마크를 양옆에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가로와 쿼테이션 마크가 어떤 차이가 있나? 예를 들면 하트 어택을 아까 봐보실게요. 하트 어택 지금 보시면 하트 대시 어택입니다. 이 경우에 하트 어택하고 그냥 쿼테이션 마크를 하면은 하트 어택은 물론 하트와 어택 사이에 이런 대시가 붙어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같이 검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하트, 어택 사이에 대시가 있는 것만 검색을 하고 싶다. 사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쿼테이션 마크보다는 중간 괄호를 넣어서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대시가 있는 것만 검색을 딱 제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괄호가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검색을 수행할 때 이용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이제 검색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검색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하단에 보시면 Add Search 필드가 있습니다. 서치 필드를 클릭을 하실 때마다 서치 필드가 추가가 돼서 서로 다른 키워드 서치 필드를 선택하고 키워드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처럼 어떤 원하시는 어떤 단어, 연구 키워드를 넣고 그 논문을 쓴 사람 이름을 넣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논문이면서 후황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만을 검색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검색어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코퍼스는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초록과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 포커스를 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풀텍스트를 검색과 동시에 바로바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풀텍스트를 어디서 제공하는지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다음 화면에 그 풀텍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을 한 이후에 이 검색 결과를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데요. 검색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가 1차로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그 결과 리스트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몇 건이 검색이 되어 있는지 검색된 문헌의 숫자와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보입니다. 저는 코비드19와 and 트리트먼트 두 개의 단어를 and라는 연산자를 가지고 조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 관련된 연구 논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편집해서 다시 검색을 하고자 하시면 edit, 그리고 지금 이 키워드를 저장해 놨다가 내가 다음에 스코퍼스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저장된 그 서치 쿼리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세이브 하실 수가 있고요. 얼라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럿이라는 거는 내가 관련된 최신 논문이 스코퍼스에 새롭게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얼럿 서비스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스코퍼스에 들어와서 최신 논문을 매일 검색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얼럿을 설정하셔서 최신 논문을 바로 이메일로 리스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면은 리파인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관련된 논문이 47,000여 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이것들 47,017건의 검색된 문헌들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이 트렌드를 확인하고 내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을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은요. 그 거꾸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펼쳐서 보이는데요. 많이 보시고 몇 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이 몇 편씩 있는지, 어떤 사람이 쓴 논문이 몇 편씩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도큐멘트 타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구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논문의 종류는 아티클입니다. 오리지널 아티클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논문을 보통 아티클이라고 하고요. 그 여러 개의 논문들을 읽고 그것들을 감상문을 쓰듯이 리뷰를 해서 그 리뷰에 대한 내용을 쓰는 논문들을 리뷰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컨퍼런스 자료들도 있고 서적도 있고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원하는 타입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필터를 해서 원하는 논문들로 검색 결과를 리파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많이 살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연구자 내용입니다. 어서네임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치료 관련된 연구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연구자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쪽 분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연구자가 어떤 분들이구나라는 어떤 연구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학생분들이라면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같이 협업해서 공동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우수한 연구자를 확인하고 이쪽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를 확인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기획하는 용도로도 스코퍼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학술지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분들은 내가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술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내가 나중에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때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서 소스 타이틀을 펼쳐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관련된 연구 논문은 주로 어떤 학술지들을 통해서 발표되는지 그 학술지에 대한 경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위권에 있는 학술지들, 이런 학술지를 통해서 관련된 논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쪽 분야를 조금 더 계속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지들 위주로 논문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나중에 논문을 본인이 발표를 하실 때도 이런 학술지들 위주로 논문을 발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 키워드도 제가 뭐 코비드 19과 트리트먼트 두 개의 키워드만 넣었지만 사실 이 검색된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니 그 두 개의 키워드 말고도 이런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살펴보시고 그중에 내가 어떤 키워드에 조금 더 관심이 관심 가는 게 발견이 되신다면은 클릭해서 필터링을 해서 그 검색된 내용을 리파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리밋 툴을 누르시면 내가 클릭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익스클루드를 클릭하시면 내가 클릭한 거를 삭제하고 나머지만 남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1차로 검색된 내용을 2차, 3차로 리파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분석 메뉴를 통한 해당 연구의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지금 앞서서 리파인 메뉴를 통해서도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너무 복잡하다, 눈에 잘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만 트렌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한 메뉴가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입니다.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를 클릭을 하시면 6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이제 오버뷰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 관련된 논문이 연도별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사실 연도별로 해마다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면 이 연구 키워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중요한 키워드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해가 거듭날수록 발행된 연구 논문의 수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연구 키워드는 요즘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그런 키워드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어떤 연도별의 어떤 트렌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소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술지가 이쪽 분야에서 좀
그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들인지, 어떤 연구자가 이쪽 분야에서 연구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기관, 우리 숙명여자대학교가 이쪽 분야에서 연구 논문 많이 발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라면 어떤 학교가 이쪽 분야에서 연구 논문 많이 발표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에서 이쪽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가 있고, 클릭하시면 또 관련 내용의 링크아웃을 통해서 관련 내용의 페이지로 이동하는, 네,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정보 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에널러지 서치 리절트를 통해서 내가 이 분야의 어떤 트렌드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참고해야 되는 논문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소트에.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출판사 사이트에서 논문 검색을 하시면 뭐 제공하는 그 논문 리스트의 정렬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발행 날짜 순 아니면 알파벳 순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코퍼스는 굉장히 다양한 정렬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짜 순도 최신 날짜 순, 오래된 날짜 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cited by, 인용이 많이 된 순, 인용이 적게 된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코퍼스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코퍼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인용 정보를 보기 위해서 스코퍼스를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라면은 꼭 스코퍼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얼마든지 논문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내가 스코퍼스를 선택해서 들어와서 검색을 하는 이유는 논문의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 인용 정보 때문에 스코퍼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검색하고 검색된 논문의 리스트를 우리가 정렬하는 데 있어서 그 인용이 많이 된 순, 인용이 적게 된 순으로 그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정렬, 그 논문 인용 정보, 그리고 인용 정보를 가지고 정렬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거의 없다. 뭐 시중에 손가락에 꼽힐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관도가 높은 순 아니면 뭐 알파벳 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렬의 옵션이 있습니다. 예, 이제 검색된 논문들 뭐 제목과 저자 정보는 한눈에 다 파악이 되시고요. 이제 초록은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초록을 읽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초록을 열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 풀텍스트를 바로 다운받거나 연결하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논문을 좌측에서 네모칸의 선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일단 오픈 액세스 논문, 오픈 액세스 논문은 무료 논문이죠. 아니면 내가 숙명여자대학교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어서 PDF 접근이 가능한 논문들은 바로 PDF 파일을 어떤 시스템에서 끌어와서 이용자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풀텍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링크 연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DF 논문이 다운로드가 안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클릭해서 넘어가셔서 뭐 거기서 추가적으로 풀텍스트를 확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반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 검색한 연구 논문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데이터로 반출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연구자분들, 학생분들이 논문 관리 프로그램 많이 선택해서 이용하십니다. 뭐 맨들레이도 있고, 레프웍스도 있고, 엔드노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제 그 관리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내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선택하셔서 반출을 하시면 그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일 수 임포트가 가능한 형태의 어떤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은 엑셀 파일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CSV를 선택하셔서 아래에 보이시는 어떤 내용들을 선택하셔서 논문 데이터를 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서재 정보는 한 번에 2만 개까지 한꺼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사이테이션 인포메이션과 더해서 플러스 그 밖에 다른 정보를 추가해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실 때는 한 번에 2,000개까지 한꺼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이 다가 아니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디스커버 해보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하실 때 대학원 이제 뭐 학부 과정에서도 요즘은 연구 논문을 많이 또 보실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이런 영어 논문, 국제적인 논문들을 많이 검색을 하실 텐데요. 처음에 연구를 시작을 하실 때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 검색을 많이 해 보시겠죠. 하지만 뭐 해 보시면 이제 그 검색을 하고 그거를 제목을 읽고 초록을 읽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논문들을 추려나 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좀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스코퍼스는 인용의 정보를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런 키워드 논문 검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하지만 유용한 논문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특정한 어떤 연구 논문을 찾아서 그 디테일한 페이지로 들어왔다고 하면 하단에 보시면 해당 논문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그 논문을 인용해서 쓰여진 피인용 논문의 목록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related document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열람해서 보고 있는 이 논문과 비슷한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사한 연구 논문 목록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문의 레퍼런스들을 다 서로 우리가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논문을 인용했고 이 논문이 어디에 인용됐고 이 논문과 어떤 저자가 겹치는지 키워드가 겹치는지 주제가 겹치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비슷한 연구 논문을 우리가 자동으로 추천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고문헌 인용 논문, 유사 연구 논문의 어떤 목록을 통해서 내가 키워드로 논문 검색을 했을 때 놓치기 쉬웠던 유용한 논문들을 놓치지 말고 확보를 해 보고 이제 좋은 선행 연구 논문을 잘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어서 프로파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프로파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공식적인 어서 프로파일이 있으면 내가 어떤 연구 기금을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연구자로서 어디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소속 기관에 내가 이 정도로 연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제 증명하셔야 될 때 이렇게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자 프로파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를 채용하거나 어떤 재단에서 연구기금을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우수한 연구자니까 내가 채용하거나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때도 이런 연구자 프로파일을 많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이런 연구자 프로파일의 중요성을 모두 다 동의하고 그리고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코퍼스는 어서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자가 일일이 와서 본인의 프로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스코퍼스의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그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의 어서 프로파일을 한번 접근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왜 우리가 이제 스코퍼스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도큐멘트 서치, 어서 서치가 있었습니다. 어서 서치를 클릭을 하시고 저자 이름과 소속 기관을 넣고 검색을 하셔서 프로파일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뭐 스펠링이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는 아무래도 검색이 안 된다 하시면 그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검색을 먼저 하시고 그 논문에 링크되어 있는 연구자 이름을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어서 프로파일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숙명여자대학교의 윤요한 교수님의 어서 프로파일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어서 프로파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상단에는 연구자의 기본적인 정보, 성함이 어떻고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기본적인 연구자의 정보가 보이게 되고요. 이 연구자의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트릭스 오버뷰를 중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과를 얘기할 때 이 연구자가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사항은 얼마나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는지, 그리고 그 논문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분의 연구 성과가 좋으신 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요소를 이 매트릭스 오버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까지 스코퍼스에 등록된 연구 논문 기준으로 201건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201건의 논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2185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보이는 연구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H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H 인덱스가 24로 표현이 됩니다. H-인덱스는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어떤 성과 지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윤요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스코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이 201편인데요. 이 201편을 인용이 많이 된 순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가장 많이 된 논문을 1번, 그 다음으로 인용된 논문을 2번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된 그 횟수와 그 논문이 몇 번째인지 그 두 개의 숫자가 일치하는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지점을 이 연구자의 H-인덱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윤요한 교수님은 H-인덱스가 24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 교수님은 적어도 24번 이상 인용된 논문을 24편 이상 발표하셨구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많은 성과가 있는 연구자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발표하신 201편의 연구 논문의 목록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인용이 많이 된 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떤 논문이 이 연구자 논문 중에 가장 소위 말하는 히트친 논문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논문의 목록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엑셀 파일이나 다른 포맷으로 반출할 수 있고, 아니면 리스트에다 저장해 놨다가 추후에 다시 스코퍼스 방문했을 때 그 리스트를 찾아서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즈드한 기능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트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 검색을 하면 검색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때 좌측에 원하는 논문을 클릭 선택을 하고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세이브 투 리스트를 해서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논문을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해당 논문의 디테일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도큐멘트 페이지에서도 상단에 세이브 투 리스트가 있어서 내가 이 특정한 논문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리스트 혹은 새로운 리스트에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서 프로파일, 어떤 특정한 연구자의 프로파일을 찾아 들어갔을 때 그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의 리스트를 리스트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 연구자의 논문 리스트를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한 리스트에다가 추가로 붙여 나가는 작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럿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럿이라고 하는 거는 스코퍼스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연구자들이 논문 발표를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출판사들이 새로운 논문을 쏟아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코퍼스도 놓치지 않고 최신 논문들을 매일 가능한 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최신 논문이 스코퍼스에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나는 빨리빨리 알고 싶다 하면 얼럿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주 검색하시는 키워드, 그 키워드 검색하신 이후에 얼럿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연구자 프로파일에서 이 연구자가 새롭게 발표하는 논문 바로 얼럿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 이 상태에서 얼럿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리스트 저장이나 얼럿 설정은 계정을 만들고 사인인한 이용자만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정을 만들면 보신 것처럼 뭐 검색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다, 그것도 서치 쿼리도 저장해 놓으실 수가 있고, 얼럿도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고, 리스트 여러 가지 목록을 여러 가지 종류의 논문 목록들을 내가 어떤 그룹핑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코퍼스 한국어 서포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코퍼스를 이용하시는 중에 이용 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지만 뭔가 이제 어떤 콘텐츠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실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어즈 누르시고 한국어 선택하시고 한국어로 문의 사항을 입력을 하고 접수를 하시면 24시간 내에 전문 커스터머 서비스 담당자가 이메일로 혹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로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코퍼스를 이용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튜토리얼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발표한 발표 자료는 도서관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모두 이제 되도록 배포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튜토리얼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짧게 보실 수 있는 동영상 튜토리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이제 그 짧은 내용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오늘 들은 내용이 100%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튜토리얼 URL을 이제 갖고 계시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체크하시면서 이용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스코퍼스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약간 남아서 남은 시간 라이브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Q&A나 하단에 있는 채팅에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웹사이트를 제가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학생분들은 요즘은 사실 뭐 패드라든지 노트북을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학교에 요즘 또 코로나도 많이 완화돼서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하셨다면 요즘은 학교도 많이 방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 어떤 와이파이 이용하셔서 스코퍼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집에서 어떤 과제를 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필요하시거나 뭐 카페나 그런 데서 이제 이용하실 땐 교회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방문하셔서 본인이 갖고 계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자료 검색 밑에 그 학술 DB가 있습니다. 학술 DB로 들어오시면은 우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S로 가셔서 스코퍼스를 클릭을 하시면 집에서도 스코퍼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코퍼스의 연결이 제대로 되고 인증이 제대로 되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검색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 검색하는 화면이 그러니까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검색하는 화면이 보이지 않고 로그인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제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들고 사인인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 만들고 사인한 상태에서는 리스트 저장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퍼스널라이즈드한 그 피처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있는 메뉴는 일단 무시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 내부 직원용으로 지금 파일럿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메뉴라서 세 번째 그 리서처 디스커버리는 일단 무시해 주시고요. 도큐먼트 어스 어플리에이션 세 가지의 검색 모듈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도큐먼트랑 어서는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 어플리에이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명여자대학교의 연구자분들, 교수님들이 주로 어떤 연구 논문 많이 발표하셨을까 궁금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숙명여자대학교는 어느 정도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성과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궁금해서 살펴보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숙명여자대학교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이 스코퍼스에 5,138건이 있고 논문을 쓴 연구자가 1,889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각각을 클릭하면 그 목록 예를 들어서 5138을 클릭하면은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자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 목록을 보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논문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시면 나는 내가 공부하는 주제 분야만 궁금하다. 그러면 주제 분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심리학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사이콜로지에 84를 클릭하시면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수님 연구자 중에 심리학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하신 그 발표된 논문 목록만 이렇게 추려서 보실 수가 있고, 논문 제목, 연구자 정보, 학술지 이렇게 인용된 건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숙명여자대학교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거죠. 뭐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키워드 검색으로 많이 하시겠죠. 학교 이름보다는. 하지만 검색한 이후에 보여지는 결과는 동일한 그 포맷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이 됐을 때 리파인 메뉴가 좌측에 있습니다. 뭐 발행 연도, 그 연구 논문을 쓴 연구자 이름, 주제 분야 등등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로 검색 결과를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난 4년 최신 논문만 보고 싶어. 그러면 클릭 하고 리미트를 클릭하시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지난 4년 동안 발표된 최신 논문의 목록, 심리학 관련된 최신 논문의 목록으로만 리파인을 하실 수가 있고, 리파인이 될 때마다 상단에 보시면 검색 쿼리가 굉장히 이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트 클릭하면은 6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그래프를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고요. 논문 제목 그리고 초록이 숨겨져 있고요. 이제 저자 이름, 발행 연도 그리고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학술 저널 이름 그리고 이 논문이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인용 건수 각각은 모두 다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서 클릭하면은 그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원하는 논문들을 선택을 하면 상단에 있는 그 메뉴가 진하게 보이면서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내가 선택한 논문을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 세이브 투 리스트를 누르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리스트를 뒤에다가 추가로 붙이던지 아니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해당 논문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반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논문 관리 프로그램에 반출을 받고 싶다 하시면 선택해서 엑스포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CSV 엑셀 버전으로 이 해당 논문들의 상세한 데이터를 반출받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셔서 엑스포트 해서 엑셀 파일로 반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이제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거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내가 선택한 논문들의 기본적인 서지 정보와 함께 인용 정보, 그리고 저자 정보, 초록 키워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내가 논문 검색하고 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초록 읽고 하는 거 귀찮다 하실 때 이렇게 엑셀 파일로 반출받아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저장해 놨다가 시간 나실 때 필요한 키워드들로 필터링 하시면서 그 요약된 그 앱스트랙 위주로 논문 내용을 검토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량의 논문을 내가 찾고 읽어야 될 때 매번 검색하고 제목 읽고 초록 읽고 하는 거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엑셀 파일로 반출받아서 저장해 놨다가 시간 되실 때 앱스트랙, 초록, 뭐 키워드 그런 부분들 쓱쓱쓱 읽으시고 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필터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키워드를 또 넣으셔서 그 키워드로 또 필터링 하셔서 필요한 논문들을 또 빨리빨리 쉽게 어, 간추려 보고 관리하실 수 있는 용도로 엑셀 파일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이제 PDF 가능한 논문이면은 PDF를 바로 이용자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하지만 PDF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사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PDF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출판사 사이트로 연결해서 여기서 뭐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논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논문이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인용 횟수,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코퍼스에서 이 논문을 찾아서 읽었는지, 뷰 건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 쓰여질 때 어떤 참고 문헌들을 인용해서 썼는지 그 레퍼런스들 볼 수가 있고, 이 논문을 인용해서 쓰여진 최근 논문들 어떤 것들이 있고, 비슷한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사한 연구 논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릴레이티드 도큐멘트를 통해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단순히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한 중요한 논문도 많이 검색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레퍼런스나 인용 논문을 통해서 또 의미 있는 그 유용한 논문들도 많이 이제 확보하셔서 좋은 그 연구 논문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내용, 어떤 다른 내용을 좀 데모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여기 사서 선생님 계시면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